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자, 빠르게 데이터 보면서 오늘 할 작업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도록 하죠. 자, 데이터를 보시면 자, 이런 뭐 간단한 예제 데이터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여기 지점 보시면 두 개 지점 데이터들이 들어가져 있어요. 자, 강남점과 종로점 데이터가 들어가져 있는데 두 지점 데이터를 별도의 시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쪼개는 동작을 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자, 그럼 이런 식의 작업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죠? 일단 뭐 많은 식의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필터 걸어서 데이터를 복사 붙여 넣기 하는 작업을 하면 되긴 해요. 자, 근데 이런 식의 작업을 뭐 매번 한다거나 또는 지점이 좀 더 많다거나 하면 번거롭겠죠. 예, 그러면 매크로를 만들어 쓰시는 게 가장 좋은 거긴 해요. 자, 그래서 이 자동 필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복사 붙여 넣기 하는 동작을 한번 제가 매크로로 만들어 볼 테니까 이런 식의 작업이 필요했던 분들은 잘 참고해서 본인의 업무에 활용을 해가 보도록 하세요. 제가 개발 도구 탭에 비주얼 베이직. 자, 이런 메뉴가 안 나오면 Alt F11을 눌러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뭐 코드창 같은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삽입 모듈 눌러서 개발을 시작하시면 되겠죠. 제가 간단하게 이름은 지점별 분할이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이 몇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일단 전체 범위를 인식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표라고 해서 레인지 개체 형식의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자, 이 표에다가 지금 현재 데이터가 B2셀 붙어 있으니까 B2셀에서 컨트롤 A 단축키를 누른 current region이라고 하는 전체 범위 잡는 명령을 하나 지정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뭐 필터 걸어 가지고 원하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화면에 표시되어지는 것들은 뭐 매크로 기록기 같은 거 이용해 보셔도 코드 샘플들이 쉽게 나오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작업을 해 보면은요. 자, 이 오토 필터라고 하는 자, 이 명령이 자동 필터 명령이에요. 자, 이 매개 인수들을 좀 보시면 필드라고 해서 자, 이 전체 표 범위의 몇 번째 열에 조건을 넣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럼 여기 지점열이라고 하는 것들은 첫 번째 열이니까 1 이러시면 되고요. 예, 크라이테리어라고 하는 얘가 기본적으로 조건을 설정하는 작업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떤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뽑을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일단 종로점 같은 것들을 직접 입력을 해서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표범위 전체 잡혀서 첫 번째 열에 종로점 데이터가 화면에 표시되어지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간단하게 결과를 좀 확인을 해 보면 F5키 정도 눌러 보시면 돼요. F5 아니면은 여기 쪽에 보시면 요 플레이 버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눌러 보시면 지금 개발 중인 매크로가 동작을 해 줘요. 자, 클릭을 해 보시면 이렇게 종로점 데이터만 필터링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럼 현재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니까 자, 이 데이터가 이렇게 화면에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을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범위를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안 되고 스페셜 셀스라고 그래서 이동 명령에 해당하는 저 명령어예요. 여기에 보면 셀 타입이 비저블이니까 이게 화면에 표시되어져 있는 데이터 범위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얘를 복사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어디다 복사 붙여넣기를 할 거냐라고 했냐면 제가 아까 새로운 시트를 만들어서 복사 붙여넣기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워크시스 애드 해 가지고 새로운 시트를 하나 만들고요. 동일한 지점 B2셀부터 데이터가 나타나지도록 만들 거니까 자, 이렇게 애드 메서드 뒤에 바로 레인지 쓰셔 가지고 B2셀에다가 붙여 넣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얘가 데이터를 복사 붙여 넣기 해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뭐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 보면 F4키 눌러 보면 자, 이렇게 시트가 하나 새로 만들어지면서 데이터가 종로점 데이터만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되진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됐으니까 삭제를 하고 자, 실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고 필터가 걸려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필터가 해제되지는 상태를 원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오토 필터라고 하는 요 명령을 뒤에 뭐 매개 변수나 인수 같은 거 지정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써 주시면 필터가 자동적으로 풀려요. 자, 그러니까 제가 요 작업까지 하고 F4키 눌러서 한번 실행시켜 보면 얘가 데이터가 나왔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 보면 예, 필터가 풀려져 있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새로운 시트가 만들어졌을 때 요 시트 탭 이름을 요 지점 명칭하고 동일하게 만드시려고 하면 간단하게 이름 바꿔주는 코드를 한 줄 넣어 주시면 되겠죠. 제가 삭제하고 자 요 필터 해제하기 전에 여기에다가 음 항상 필터가 걸려서 복사 붙여 넣기 한 데가 현재 시트가 되니까 액티브 시트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을 해서 네임 속성의 값을 종로점이라고 바꿔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전체 범위 잡고 필터 걸고 복사하고 시트 이름 바꾸고 필터 해제하는 이런 식의 동작으로 뭐 구성이 되어지겠죠. F4키 눌러서 실행해 주면 여기 종로점 시트 탭 이름 보여지시고요. 다시 돌아가시면 필터가 풀려져 있는 것들도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인제 하나씩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코드 패턴을 이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여러 개가 되진다라고 하면 이 작업들이 좀 불편할 거기 때문에 요 동작, 요 지점들 이름들이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들이 좋아요. 자 그럼 제가 여기에서 필터 걸려고 하는 항목들이 어딘가는 저장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 좋으니까 제가 간단한 배열을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에다가 지점들 명칭을 저장하려고 하는 변수를 하나 써 놓으라고. 형태는 베리언트예요. 배열로 저장하려고 하는 것들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나중에 인제 꺼낼 때 제가 포이치 넥스트 순환문을 쓸 거니까 동일한 형식의 베리언트죠. 지점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표범위 잡고 지점들 이름을 저장을 시켜 놓을 건데 array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하나 종로점 자 그리고 강남점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이 두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시켜 놓을게요. 물론 좀 더 많다면 쉼표 입력하고 조금 더 많이 입력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포이치 넥스트 순환문을 쓸 거니까 셀이 아니라 지점이겠죠. 인 지점들 이러면 저 배열 변수 안에 있는 애들이 꺼내져 나와요. 필터 해제하는 것들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자 여기에다가 넥스트해서 이렇게 끝내 놓고 나서 마지막에 필터 해제를 하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사실 뭐 이 명령 같은 경우는요. 이 사이에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근데 제가 지금 뭐 입력하다가 사이에다 중간에 넥스트를 넣었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만 이 지점들 이름들을 얘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 변수명. 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종로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점이라고 바꾸고 여기도 지점이라고 바꿔 볼게요. 자 근데 이렇게 작업을 할 때 기존의 슈트 탭 이름이 이렇게 있으면 새로 이름 이렇게 지정할 때 에러 날 거기 때문에 얘는 삭제하고서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삭제하고서 다시 Alt F11 눌러서 여기에서 F4키 누르거나 요 플레이 단추 눌러주면 이렇게 슈트가 두 개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되어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코드 만들 때 딱 동작에 필요한 부분들만 만들자라고 하면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인제 이런 매크로들은 제가 아까 얘기 드렸을 때 이렇게 기존 시트가 있을 땐 얘를 실행시키면 F4키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이미 사용되고 있는 이름 그러니까 시트 탭 이름이 있으니까 이름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발생되지게 돼요. 자 그럼 이런 에러 같은 것들을 또 해결을 해야 되니까 되게 불편한 거죠. 자 그럼 이 작업을 하려고 그럴 때 이런 에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면 필터 걸어서 복사하기 전에 해당하는 이름이 있으면 삭제해 주시는 게 좋겠죠, 시트 탭을. 자 그럼 제가 여기 재설정 버튼을 클릭을 해서 요 실행 중단된 상태를 해제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기존 시트 탭 이름들은 8 강남점 종로점은 다 삭제를 할게요. 자 그리고 다시 Alt F11 누르고 자 여기에서 제가 이 위에서 삭제한다라고 했으니까 뭐 쉬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웍시스 하셔도 되는데 여기에 요 지점 이름에 해당하는 것들을 삭제하는 코드를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삭제하고서 필터 걸고 붙여 새 시트에다 붙여 놓기 한 다음에 이름 바꿀 거기 때문에 문제가 인제 사라지겠죠. 근데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삭제를 해 놓으면 요거 삭제할 때 에러 떨어져요 또. 자 그러니까 요거 플레이 버튼 눌러서 제가 보여 드리면 자 이렇게 나오겠죠. 요 삭제하려고 하는 지금 지점이 없기 때문에 요 부분을 삭제할 수가 없어서 에러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것들 에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에러가 발생해도 무시하고 넘어가라. 이런 식의 명령을 하나 넣어줄 필요가 있겠죠. 요 다음부터는 에러가 나면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요 명령이 거의 세트처럼 이렇게 쓰여져요. 근데 문제는 인제 쉬트가 있어도 요거 삭제할 때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 볼까요? F4키 눌러서 한번 실행하면 요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제가 다시 데이터 요 쉬트에 가서 다시 요 매크로를 실행할 때 F4키 눌러보면 자 이렇게 기존의 시트 탭에 데이터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시트를 삭제하려 그러면 삭제해도 되냐? 계속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보게 되죠. 얘를 눌러 줘야 돼요. 삭제 눌러 가지고 계속 눌러 줘야 요거 삭제하면서 다시 생성되어지는 현상들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경고 메시지 창 이런 것들도 떠도 이거 무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요 밑에다가 제가 디스플레이 알러트라고 그래서 이게 경고 메시지창 표시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저게 나타나도 표시하지 마라. 그리고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 삭제하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는 이런 식의 명령어를 중간에 넣어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이 보다 불편한 것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F4키 눌러주면 자, 여기는 당연히 에러가 났겠죠. 다시 종료할게요. 왜냐면 이 매크로는 항상 요 데이터 탭에서 실행돼 줘야 되거든요. 자 그럼 제가 이제는 다 만들어졌으니까 여기다 버튼 넣어 가지고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뭐 개발 도구 탭 있는 분들은 요 삽입 탭의 요 단추 우리는 버튼이라고 많이 하는 컨트롤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삽입 탭에 가셔서 도형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뭐 이렇게 드래그 하셔 가지고 여기에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선택하셔 가지고요. 지금 만들어진 이 매크로를 연결시켜서 사용하시면 돼요. 확인. 자 이렇게 빈 셀 선택하면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누르기만 하면 이렇게 두 개의 지점의 데이터들이 따로 잘려져서 들어가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물론 여기에 열너비가 또 뭐 이렇게 딱 맞춰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니까 뭐 조금 불편하다. 자 그럼 이제 이럴 때마다 코드를 한 번씩 고쳐 주는 거예요. Alt F11 눌러 가지고요. 코드 다시 표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필터 걸고 여기다 붙여 넣기 하고 지점 이름을 여기다 바꿨었는데 그럼 다음번에 다시 돌아가기 전에 열너비 맞춰 주는 동작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 식의 동작은 뭐 매크로 기록 코드 얻어 가지고 여기다 넣어 주시면 되겠죠. 오토 피 자 오토 피트니까 자 이렇게 명령어 입력해서 작업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열들의 너비를 자동으로 맞춰서 조정하라는 명령어가 되어지니까 얘가 인제 이걸 이용하면 좀 더 깔끔하게 데이터가 표시되어질 수는 있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얘를 눌러 가지고 인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클릭해 보면 이렇게 열너비가 맞춰 나오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뭐 그런 다음에 또 얘를 또 원본 얘 범위에 맞춰서 핵 높이, 열 높이 뭐 이런 거 다 맞춰야 된다.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다 이런 것들을 코드에다 적용시켜 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려 그러면 하나하나 다 손을 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쪼금 인제 매크로 작업에서 불편한 작업들이 되어지지만 처음부터 영상을 쭉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실제 우리가 원하는 동작 잘라 가지고 데이터를 새로운 시트에다 넣는 동작들은 '그렇게까지 복잡한 코드가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순차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매크로를 개발해 나갈 수 있으면 매크로 공부를 해 나가시는데 도움이 크게 되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